안녕하세요. 오늘은 머신러닝 실무 완전 정보 코스의 디시전 트리 및 시각화 완벽 가이드를 학습하겠습니다. 디시전 트리는 머신러닝에서 가장 직관적이고 해석하기 쉬운 알고리즘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기본 개념부터 다양한 시각화 방법까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퀴즈 8개도 함께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주세요. 오늘 학습할 내용입니다. 먼저 디시전 트리의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트리 구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봅니다. 그 다음 그래프 비즈와 플라트 트리를 활용한 시각화 방법을 배웁니다. 텍스트로 규칙을 출력하는 방법과 특성 중요도 시각화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회귀 트리,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 결정 경계, 그리고 과적합과 가지치기까지 실무에 필요한 핵심 내용을 모두 학습합니다. 디시전 트리란 무엇일까요? 스무고개 게임을 떠올려 보세요. 예 또는 아니오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반복해서 정답을 맞추는 게임입니다. 디시전 트리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고객의 나이가 30세 이상인가요? 월 구매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나요? 이런 질문을 반복하면서 데이터를 분류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직관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해석이 쉽다는 것입니다. 분류 문제뿐만 아니라 회귀 문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 디시전 트리를 사용할까요? 기존에는 개발자가 직접 if else 규칙을 작성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건이 중요한지, 어떤 순서로 질문해야 하는지 직접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디시전 트리는 데이터에서 자동으로 최적의 분기 조건을 학습합니다. 특히 금융권에서 많이 활용되는데요. 대출이 거절된 고객에게 신용점수가 600점 미만이고 부채 비율이 40%를 초과했기 때문입니다라고 명확한 이유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이키트런으로 디시전 트리를 구현하는 기본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클런 트리에서 디시전 트리 클래서파이어를 임포트합니다. 유명한 붓꽃 데이터셋인 아이리스를 불러옵니다. 모델을 생성할 때 맥스데프스 3으로 트리의 최대 깊이를 제한합니다. 랜덤 스테이트 42는 실험의 재현성을 위해 난수 시드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피트 메서드의 특성 데이터 X와 레이블 Y를 전달하면 모델이 학습됩니다. 이렇게 단 몇 줄의 코드로 디시전 트리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트리 구조를 좀 더 자세히 이해해 봅시다. 트리는 루트 노드에서 시작합니다. 루트 노드는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첫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내부 노드는 분기 조건을 담고 있습니다. 특정 특성의 값이 임계값보다 큰지 작은지에 따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데이터가 나뉩니다. 리프 노드는 트리의 끝에 위치하며 최종 예측 결과를 담고 있습니다. 이렇게 루트에서 리프까지 이진 분기를 반복하면서 데이터를 분류합니다. 트리가 어떻게 최적의 분기 조건을 찾을까요? 핵심 개념은 정보 이득입니다. 트리는 정보 이득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분기합니다. 진위 불순도는 데이터가 얼마나 섞여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진위 불순도가 0이면 완전히 순수하게 분류된 것이고 0.5에 가까울수록 섞여 있는 것입니다. 엔트로피 기반 분할도 비슷한 개념입니다. 트리는 이러한 지표를 활용해서 가장 효과적인 분기점을 자동으로 찾아냅니다. 이제 그래프 비즈를 사용해서 트리를 시각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엑스포어트 그래프 비즈 함수를 사용합니다. 학습된 모델을 전달하고 피처 네임즈의 특성 이름을, 클래스 네임즈의 클래스 이름을 지정합니다. 필드 true를 설정하면 노드의 색상이 채워지고 라운디드 true를 설정하면 모서리가 둥글게 표시됩니다. 그래프 비즈 소스로 DOT 데이터를 읽어서 랜덤 메서드로 PNG 이미지 파일로 저장합니다. 그래프 비즈를 사용하면 전문적인 품질의 트리 다이어그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프 비즈 설치가 번거롭다면 플라트 트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스클런 트리의 플라트 트리 함수는 매트플라트리브과 함께 제공되므로 별도 설치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피터 노트북에서 실행하면 즉시 트리를 확인할 수 있어서 빠른 탐색에 유용합니다. 색상이나 폰트 크기 등 커스터마이징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플라트 트리 사용 코드를 보겠습니다.
매트플라트리브 파이 플라트를 임포어트하고 피겨 크기를 설정합니다. 플라트트리 함수의 모델을 전달하고 피처 네임즈와 클래스 네임즈를 지정합니다. 필드 true로 색상을 채우고 판트 사이즈 10으로 글자 크기를 조절합니다. 타입 레이아웃으로 레이아웃을 정리하고 세이브 픽으로 파일로 저장하거나 쇼로 화면에 표시합니다. 간단하게 트리 구조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각화 외에도 텍스트로 트리 규칙을 출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엑스포어트 텍스트 함수를 사용하면 트리의 분기 규칙을 텍스트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규칙 기반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비개발자에게 설명할 때 유용합니다. 코드 리뷰나 문서화에 활용할 수도 있고 모델이 의도한 대로 학습했는지 디버깅할 때도 도움이 됩니다. 엑스포어트 텍스트 사용 코드입니다. 스클런 랩트리에서 엑스포어트 텍스트를 임포어트합니다. 학습된 모델과 피처 네임즈를 전달하면 트리룰즈라는 문자열이 반환됩니다. 출력 결과를 보면 페텔 위드스가 0.80 이하이면 시터서 클래스로 분류되고 0.80 초과이면 다시 페텔 랭스 조건으로 분기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텍스트로 규칙을 확인하면 트리가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성 중요도 시각화를 알아봅시다. 학습된 디시전 트리 모델은 피처 임포어턴시즈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값은 각 특성이 분류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나타냅니다. 모델 해석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고 어떤 특성을 선택하거나 제거할지 판단하는 가이드가 됩니다. 비즈니스 관점에서 어떤 요인이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성 중요도를 막대 그래프로 시각화하는 코드입니다. 넘피의 아우그소어트를 사용해서 중요도가 높은 순서대로 인덱스를 정렬합니다. 매트플라트리브의 바어 함수로 막대 그래프를 그립니다. X축에는 특성 이름을 표시하고 Y축에는 중요도 값을 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특성이 가장 중요한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이리스 데이터셋의 경우 보통 페텔 랭스와 페텔 위드스가 높은 중요도를 보입니다. 디시전 트리는 분류뿐만 아니라 회귀 문제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를 사용하면 연속적인 숫자 값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 예측이나 온도 예측 같은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분류 트리와 구조는 동일하고 시각화 방법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리프 노드에는 클래스 대신 예측값의 평균이 저장됩니다.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 모델 성능을 최적화할 수 있습니다. 맥스데프스는 트리의 최대 깊이를 제한합니다. 너무 깊으면 과적합이 발생하고 너무 얕으면 과소적합이 발생합니다. 민셈펠즈 스플리트은 노드를 분할하기 위한 최소 샘플 수입니다. 민셈펠즈 리프는 리프 노드가 가져야 할 최소 샘플 수입니다. 이러한 파라미터를 조절하면서 검증 데이터 성능을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정 경계 시각화를 통해 디시전 트리가 어떻게 데이터를 분류하는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차원 특성 공간에서 각 클래스가 어떤 영역을 차지하는지 보여줍니다. 디시전 트리의 결정 경계는 계단 형태가 특징입니다. 이는 축의 수직인 분기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트리 깊이가 깊어질수록 결정 경계가 더 복잡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정 경계 시각화 코드입니다. 먼저 시각화를 위해 두 개의 특성만 사용합니다. 스클런 인스펙션의 디시전 바운더리 디스플레이를 사용합니다. 프롬에스터메이터 메서드의 모델과 데이터를 전달합니다. 크맵프로 색상 맵을 지정하고 앨퍼로 투명도를 조절합니다. 그 위에 스캐터로 실제 데이터 포인트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델이 어떤 영역을 어떤 클래스로 분류하는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적합과 가지치기에 대해 알아봅시다. 과적합은 트리가 학습 데이터에 너무 과도하게 적합한 상태입니다. 학습 데이터에서는 높은 정확도를 보이지만 새로운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떨어집니다. 가지치기는 트리를 단순화하여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검증 데이터 성능을 확인하면서 적절한 수준의 복잡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절한 맥스테프스 설정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3에서 5 정도의 값으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깊으면 과적합, 너무 얕으면 과소적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검증 데이터의 성능을 모니터링하면서 값을 조절합니다. 교차 검증을 활용하면 더 안정적으로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와 검증 데이터의 성능 차이가 크다면 과적합을 의심해야 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디시전 트리에서 맥스테프스 파라미터를 너무 크게 설정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와 그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학습 속도가 느려지고 메모리 부족이 발생하여 모델 생성이 실패한다. 두 번째, 트리가 학습 데이터의 노이즈까지 학습하여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 성능이 저하된다. 세 번째, 트리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분류 기준이 단순해져 정확도가 떨어진다. 네 번째, 특성 중요도 계산이 불가능해져 모델 해석이 어려워진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트리가 학습 데이터의 노이즈까지 학습하여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일반화 성능이 저하된다가 정답입니다. 맥스테프스를 너무 크게 설정하면 과적합 현상이 발생합니다. 트리가 학습 데이터의 세부적인 패턴뿐만 아니라 노이즈까지 학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에서는 완벽한 성능을 보여도 새로운 데이터에서는 오히려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이 기존의 수동적인 if-else 규칙 기반 시스템에 비해 갖는 핵심적인 장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실행 속도가 빠르고 메모리 사용량이 적다. 두 번째,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분기 조건과 순서를 자동으로 학습한다. 세 번째, 복잡한 비선형 패턴을 더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다. 네 번째, 항상 전역 최적해를 보장하는 분류 규칙을 생성한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의 분기 조건과 순서를 자동으로 학습한다가 정답입니다. 기존 if-else 방식에서는 개발자가 어떤 조건이 중요한지, 어떤 순서로 질문해야 하는지를 직접 결정해야 했습니다. 디시전 트리 알고리즘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어떤 특성이 가장 중요한지, 어떤 기준값으로 나눠야 가장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지를 자동으로 학습합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금융권에서 디시전 트리를 대출 승인 모델로 활용할 때의 주요 이점으로 언급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다른 머신러닝 모델보다 항상 높은 정확도를 보장한다. 두 번째, 예측 결과에 대한 설명 가능성을 제공하여 고객에게 거절 사유를 명확히 안내할 수 있다. 세 번째, 실시간으로 수천 건의 대출 신청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네 번째, 고객의 미래 신용도 변화까지 예측할 수 있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예측 결과에 대한 설명 가능성을 제공하여 고객에게 거절 사유를 명확히 안내할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디시전 트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해석 가능성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설명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신용점수가 600점 미만이고 부채 비율이 40%를 초과했기 때문에 거절되었습니다와 같이 고객에게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코드에서 랜덤 스테이트 42를 설정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트리의 분기 기준을 무작위로 선택하여 모델의 다양성을 높인다. 두 번째, 42번째로 좋은 트리 구조를 선택하도록 지정한다. 세 번째, 난수 생성의 시드를 고정하여 실행할 때마다 동일한 결과를 재현할 수 있게 한다. 네 번째, 학습 데이터를 42개의 그룹으로 분할하여 교차 검증을 수행한다.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난수 생성의 시드를 고정하여 실행할 때마다 동일한 결과를 재현할 수 있게 한다가 정답입니다. 랜덤 스테이는 난수 생성기의 시드를 고정하는 파라미터입니다. 디시전 트리는 동일한 정보 이득을 가진 특성이 여러 개 있을 때 무작위로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 랜덤 스테이를 고정하면 매번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험의 재현성을 보장하고 디버깅에 유리합니다.
5번째 퀴즈입니다. 디시전 트리 모델 학습 과정에서 피트 메서드가 수행하는 작업과 그 결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정확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데이터의 통계적 분포를 계산하고 정규화 파라미터를 저장한다. 두 번째, 입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분기 조건을 찾아 트리 구조를 생성한다. 세 번째, 학습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를 자동으로 분리하고 검증을 수행한다. 네 번째, 특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불필요한 특성을 자동으로 제거한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입력 데이터를 바탕으로 최적의 분기 조건을 찾아 트리 구조를 생성한다가 정답입니다. 피트 메서드를 호출하면 디시전 트리 모델이 제공된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여 최적의 분기 조건과 트리 구조를 생성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떤 특성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나눌지, 어떤 임계값을 사용할지 등을 자동으로 결정하여 트리가 만들어집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고객 이탈 예측 모델을 디시전 트리로 구축할 때 넥스테프스 3으로 시작하라는 권장사항의 근거로 가장 타당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3단계 질문으로 충분히 모든 고객을 정확하게 분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과적합을 방지하면서 적절한 복잡도를 유지하고 검증 데이터 성능을 보며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 계산 복잡도가 5N3이므로 3 이상의 깊이는 처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디시전 트리의 이론적 최대 깊이가 3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과적합을 방지하면서 적절한 복잡도를 유지하고 검증 데이터 성능을 보며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다가 정답입니다. 맥스테프스를 3에서 5 정도로 시작하라는 권장사항은 과적합과 과소적합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너무 깊은 트리는 과적합을 유발하고 너무 얕은 트리는 패턴을 충분히 학습하지 못합니다. 적절한 시작점에서 검증 데이터의 성능을 관찰하며 최적의 깊이를 찾아가는 것이 올바른 접근법입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디시전 트리가 20곡의 게임에 비유되는 이유와 이 비유가 알고리즘의 어떤 특성을 설명하는지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기술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정확히 20개의 질문만으로 모든 분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잊은 질문을 연속적으로 수행하여 최종 결론에 도달하는 방식을 설명한다. 세 번째, 사용자가 직접 질문을 설계해야 하는 상호작용적 특성을 강조한다. 네 번째, 무작위로 질문을 생성하여 답을 추론하는 확률적 알고리즘임을 나타낸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예 또는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잊은 질문을 연속적으로 수행하여 최종 결론에 도달하는 방식을 설명한다가 정답입니다. 디시전 트리는 20곡의 게임처럼 이 고객의 나이가 30세 이상인가요? 월 구매액이 10만원 이상인가요와 같은 예 아니오로 답할 수 있는 질문을 연속으로 던져서 최종 결론에 도달합니다. 각 노드에서 잊은 분기를 수행하며 점진적으로 데이터를 분류해 나가는 핵심 작동 원리를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비유입니다. 마지막 8번째 퀴즈입니다. 다음 시나리오에서 디시전 트리 모델의 과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학습 데이터 정확도 99.8%, 검증 데이터 정확도 67.2%, 넥스테프스는 15입니다. 첫 번째, 과적합이 발생했으며 넥스테프스를 더 높여 모델 복잡도를 증가시켜야 한다. 두 번째, 과소적합이 발생했으며 더 많은 특성을 추가해야 한다. 세 번째, 과적합이 발생했으며 넥스테프스를 3에서 5 수준으로 줄여 모델을 단순화해야 한다. 네 번째, 정상적인 학습 상태이며 검증 데이터의 품질 문제를 점검해야 한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과적합이 발생했으며 넥스테프스를 3에서 5 수준으로 줄여 모델을 단순화해야 한다가 정답입니다. 학습 데이터에서 99.8%의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이면서 검증 데이터에서 67.2%로 크게 떨어지는 것은 전형적인 과적합 징후입니다. 맥스테프스 15는 권장되는 3에서 5보다 훨씬 높은 값으로
트리가 학습 데이터의 노이즈까지 학습하여 일반화 성능이 저하된 것입니다. 맥스테프스를 낮춰 모델을 단순화하고 검증 데이터 성능을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 디시전 트리의 기본 개념부터 다양한 시각화 방법까지 학습하셨습니다. 그래프 비즈와 플라트 트리로 트리 구조를 시각화하고 엑스포어트 텍스트로 규칙을 텍스트로 출력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특성 중요도와 결정 경계 시각화도 실습했습니다. 직접 코드를 실행해 보면서 트리 구조를 확인해 보세요. 감사합니다.